자,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는요, 하락장이 더 길어지고 그 끝에 있는 경기 침체가 꼭 오기를 바라는 사람입니다. 안녕하세요. 내가 사는 주식이 미사일처럼 떡상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미국 주식 사늘기 미사일TV입니다. 오늘 3대 지수가 큰 폭으로 상승해주면서 저번주 금요일과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의 주말 아침을 아주 기분 좋게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맵을 먼저 보시죠. 아마존이 실적 발표 직후에 미친 하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 매수세가 크게 들어오면서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저는 빅테크 때문에 오늘 시장이 또 떡락할 줄 알았는데 전 정말로 단기 투자하면 절대로 안 되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애플이 오늘 미친 상승을 보여주면서 4주 연속으로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거의 모든 빅테크 기업들이 실망스러운 실적과 가이던스를 내놓는 와중에 애플만큼은 그래도 선방을 해줬고 실적 발표 때 보여준 자신감 때문에 시장이 역시 빅테크 중에서도 애플이 최고야 이런 생각을 했다고 봅니다. 다른 빅테크에서 빠져나온 자금이 애플로 몰려들었다고 볼 수도 있겠죠. 올해는 역대급 하락장이라고는 하지만 애플은 올해 10월달이 역대급 수익을 보여준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오늘 7.5%의 상승은 2020년 이후 1일 최고 상승이라는 기사도 나왔습니다. 애플과는 반대로 아마존은 상당히 빨갛죠. 6%나 하락을 했으니 어마어마한 타격은 맞지만 차트로 보시면 폭락했던 주가를 말아올리면서 다시 세 자릿수 주가로 회복을 한 모양새입니다. 오늘 시장은 왜 이렇게 좋은 모습을 보였을까요? 오늘은 시황에 대한 것보다도 현재 시장 상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가장 첫 번째로 제가 생각하는 오늘 급상승의 이유는 시장은 더 이상 악재는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오늘을 끝으로 더 이상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는 없습니다. 저번 주와 이번 주를 통틀어서 만족스러운 실적과 가이던스를 내놓은 빅테크 기업이 몇이나 있었나요? 애플이 실적이 좋았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2020년 이후로 불확실성이 코로나 때문에 커졌다는 이유로 다음 분기 가이던스를 발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실 애플도 자신감을 보인 건 좋지만 완벽하게 성공적인 실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니 전체적으로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이 좋지 않았다고 볼 수 있겠죠. 최근 2주간 주요 기업들의 실적이 나올 때마다 얼마나 주가가 출렁거렸나요? 2주간 긴장한 채로 살다가 그 기간이 끝나니 안도감에 매수세가 폭주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의 1년 가까운 기간 동안 하락을 정통으로 맞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웬만한 악재에는 꿈쩍도 안 하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오늘 PCE 지수가 나왔습니다. 개인 소비 지출이 전년 대비해서 6.2% 상승했습니다. 또한 근원 소비 지출 지수는 전월 대비 0.5% 상승하면서 시장 전망치와 부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반면에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5.1%로 올랐고 시장 전망치인 5.2%보다는 낮게 나왔습니다. 하지만 저번 달에 발표되었던 근원 PCE보다는 높아졌어요. 자, 지표가 이런 식으로 나오면 당연히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생깁니다. 그럼 동시에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국채금리가 상승을 하죠. 실제로 오늘 2년물 국채금리는 3% 넘게 상승을 했고 10년물 국채금리는 2% 넘게 오르면서 심리적 저항선이라고 불리는 4%를 상향 돌파했습니다. 일반적으로 국채금리가 상승하면 주식시장은 반대로 움직여왔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경제지표로 인해서 생기고 국채금리가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 폭등이라는 말이 어울릴 정도로 어마어마한 상승을 했습니다. 즉,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걱정은 꽤나 무뎌졌다는 말입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바로 연준이 예고했던 올해 최대 4.5%까지의 금리 인상이 거의 다 왔기 때문입니다.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는 3.25%로 이번에 75bp 금리 인상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미국에서는 연준의 가파른 금리 인상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었고 금리 인상 속도 조절론이 힘을 얻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연준의 금리 인상 전망치를 보면 이번에는 당연히 75bp 인상이 확정이고 다음 금리 인상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50bp 인상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11월 FOMC에서 울트라 스텝을 밟을 거라고 예측하던 시장은 이제는 아주 감각이 무뎌지다 못해 행복회로마저 돌리고 있습니다. 지금 11월 예측 차트를 보시면 100bp 금리 인상에 대한 것은 온데간데 없고 50bp를 올릴 것이라는 전망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심지어 저번 주에는 5%였던 것이 일주일 만에 거의 20%까지 올라왔죠. 어차피 올해는 450bp로 기준금리 인상은 끝날 것이라는 생각이 시장에는 깔려있고, 그것은 1년 가까운 하락장을 통해서 주가의 선반영이 거의 다 끝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Fear and Greed 인덱스를 보시면 하락장이라고 무서워서 벌벌 떨던 시장이 탐욕적으로 변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61까지 올라왔는데요. 최근 1년간 61 이상이었던 지점을 보시면 1월 4일, 4월 4일, 그리고 8월 16일이 있습니다. 최고점이었죠. 이때부터 쭉쭉 하락을 했습니다. 8월 16일에 대해서 말해볼까요? 그날부터 시장은 하락하긴 했습니다만 하락폭을 보면 별다른 큰 이슈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차트를 보시면 8월 26일에 어마어마하게 하락을 하죠. 바로 파월 의장이 잭슨홀 회의에서 금리 인상을 멈출 수 없다고 단언했던 날입니다. 여름 랠리로 꽤 크게 상승을 한 이후에 이 실현 매물들로 잠시 숨고르기를 하면서 상승하기 위한 힘을 모으고 있던 시장이 이날부터 지속적으로 2달 가까이 하락을 했죠. 시장이 행복 회로를 돌릴 때는 어마어마하게 위험할 때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대가들은 모두 말하죠. 시장과 반대로 움직이라고요. 공포에 사서 환호에 팔라고요. 지금이야 인터넷, 휴대폰 등으로 간단하게 주식을 사고 팔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옛날에는 어땠나요? 직접 증권사로 찾아가야 했습니다. 이때는요, 이런 말이 있었다고 해요. 증권사에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이 찾아오기 시작하면 주식을 다 팔아야 할 때라고요. 나이 많은 어르신들은 세상사에 그렇게 밟지 못합니다. 몇십 년 전에는 더 했겠죠. 그런데 그런 어르신들도 요즘 주식시장 좋다는 소리를 듣고 증권사에 찾아와서 손주들을 주기 위해 모아놨던 용돈을 가지고 주식 거래를 한다는 것 자체가 그때 당시에는 주식시장이 호황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어르신들이 포착되고 난 이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시장은 폭락하는 일이 부지기수였다고 해요. 지금이 딱 그때입니다. 시장이 이제 악재는 더 이상 없을 것이라고 천둥벌거숭이처럼 미쳐 날뛸 때가 지금인 것입니다.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잊지 마세요. 여전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세상은 너무나도 빠른 정보의 회전 때문에 전쟁이라는 초대형 이슈도 단 1에서 2개월 만에 뉴스 헤드라인에서 내려가 버립니다. 계속해서 뉴스에 나오더라도 이제는 무뎌지죠. 생각해보세요. 요즘 푸틴이 핵 이야기하면 저 미친놈 또 개소리하네 하면서 클릭조차 안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마치 북한이 전쟁인의 원에 씨알도 안 먹히는 헛소리를 하면서 도발을 해도 남북전쟁을 크게 우려하지 않는 우리들처럼요. 자,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는요, 하락장이 더 길어지고 그 끝에 있는 경기 침체가 꼭 오기를 바라는 사람입니다. 회색 부분이 경기 침체 구간입니다. 전반적으로 경기 침체가 오고 난 뒤에는 시장은 무조건 상승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일반적으로 경기 침체가 오면 국가에서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처참해진 경기를 바로잡기 위해서 경기 부양 정책을 펼치기 시작하죠. 금리 인하, 국채 매입, 양적 완화 등등 여러 가지 정책을 펼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경기는 살아나게 되고 경기가 살아나면 동시에 주식시장도 살아나게 되죠. 차트를 보시면 경기 침체가 오기 전 어느 정도 기간 동안 시장은 하락하고 그 이후에 경기 침체가 선언이 됩니다. 시장은 오히려 그 경기 침체를 우려해서 주가의 선반영을 하게 되죠. 경기 침체가 오고 나서 약 6개월에서 1년이 완벽하게 개미들에게는 찬스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하락과 경기 침체가 올 거라는 그 말들은 이런 뜻을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에휴, 바보 같은 개미들아, 빨리 주식 털고 나가라. 그래야 우리가 싸게 계속 사지. 그리고 나중에 경기가 회복된다고 또 선언하면 너네가 또 들어와서 주가를 쭉쭉 올려줬으면 좋겠다. 그래야 우리가 비싸게 팔 수 있지. 주식시장에서 그 뜻을 알고 있는 사람들만이 돈을 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저는 경기 침체가 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꾸준히 기쁜 마음으로 주식을 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